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교재에서 25일차, 25일차 Z값과 표본 평균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심 극한 정리와 실내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예. 이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하면요. 자, 표본의 분포에서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구간 내에 이 추정된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자, 표본 크기가 30개 이상이면은,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이제 봤죠. 그래서 이 표본 크기가 30개 이상으로 충분히 크면은 모집단 형태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의 이제 속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 표본의 분포에서 이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간 내에 추정된 모평균 존재할 확률. 자, 이거를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 자, 결국 이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은 이 모집단 형태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이유는 자,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예? 즉, 이제 표본은 추출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이 계속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표본 평균이 실제로 얼마나 이 표본 평균이 실제 표본 평균을 갖고 뭘 해요? 모평균을 추정하죠. 모평균을 추정합니다. 근데 이 추정된 모평균이 실제 모평균하고 실제의 어떤 모평균하고 자 얼마나 같은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본 평균 구한 거 갖고 이게 모평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없으니 이게 확률적으로 이 모평균하고 얼마나 근사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 표본 평균 추정하고 있는 이 모평균이 그 표본 평균의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 구간에 대한 어떤 기대값, 이 신뢰 구간을 자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렇게 구해줍니다. 즉 모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Z값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합니다. 이 수식에서 이 Z값은 자 여러분 우리가 16 16일차 때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주제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나오는 이 Z값이에요. 즉, 이 표준 정규 분포의 Z값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Z값이라는 건 결국 개별 관측치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Z가 제로면은 평균하고 정확히 일치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Z값 공식 이렇게 돼 있었죠. 예. 평균으로부터 개별 관측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해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눠줬습니다. 예. 자, Z값 공식은 결국은 이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하는데 이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예. 이건 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 그림 다 이제 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16일차 강의를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곧바로 그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예제 25.1이에요. 이번 주에 생산된 TV 고정대가 1000개래요. 고정대의 볼트 구멍의 지름 수치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생산된 제품들의 평균 지름은
자, 평균이 82mm 이렇게 정보가 나왔고요. 자, 표준 편차가 5mm예요. 예. 자,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은 모평균이 되겠죠. 모평균. 예. 모평균은 82가 되고, 자, 표준 편차 시그마는 자, 5가 되겠습니다. 5. 자, 이게 이제 왜 이 모평균은 보통 이게 어떤 그 설계상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모평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설계상의 기준. 그러니까 생산된 제품들의 이제 그 평균 지름은 뭐 82mm다.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모평균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자, 근데 이 실제로 생산된 제품 1000개 중에서 이 구멍의 지름이 82에서 90mm 범위 안에 있는 제품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우리가 이제 설계상으로는 뭐 이제 82mm로 구멍이 이제 이제 설계상으로는 그 볼트 구멍의 지름이 82mm로 이제 기계가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다 보면 이제 1000개를 찍어내다 보면은 어떤 그 진동에 의해서 또는 어떤 기계의 어떤 마모에 의해서 이 지름이 꼭 82mm가 아닐 수 있어요. 뭐 82점 뭐 2mm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멍의 지름이 82에서 90mm 범위 안에 그럼 이 1000개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몇 개의 제품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예제는 바로 이런 스타일의 예제인 겁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자, 80에서 90, 요 사이에 어떤 그 빗금 진지 면적을 구하는 문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은 여러분 그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적분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이 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선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에 넓이를 다 구해가지고 다 더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적분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제 곡선의 어떤 면적을 이제 구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비효율적인 작업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Z값을 이용하잖아요. Z값을 이용해서 자, 구하죠. 그래서 자, Z값 어떻게 계산하죠? Z값. 자,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 80, 구멍의 지름 82mm하고 90mm 요 사이 이거를 이제 Z값으로 해가지고 이 표준화 시켜서 이제 이 면적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82mm Z값은 자, 우리 평균 지름이 82였으니까 각각의 82 그리고 X 변수가 확률 변수 X가 82, 90 그리고 분모의 시그마 표준 편차니까 5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지름 82mm의 Z값은 제로가 되고요. 90mm의 Z값은 1.6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Z값을 구했으면요. 자, 이 Z값이 0에서 16까지 구간에 대한 면적을 표준 정규 분포표나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를 사용해서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한번 보죠. 자,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요. 무조건 0에서 시작한 거예요. 0에서 여기까지의 구간, Z값, 어떤 특정 Z값까지의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에서 우리 Z값이 0에서 1.6까지니까 1.6일 때 0.445예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0.445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를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로 봅시다.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면적을 나타내 주냐 하면은 아까 표준 정규 분포표는 Z값이 0일 때부터 이 면적을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는 자, Z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0부터 1.6까지의 면적을 구하려면은 이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Z값 1.6일 때의 면적 구한 다음에 0일 때의 면적을 빼줘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1.6일 때의 면적은 예, 여기 나오죠. 0.9452가 나오죠. 0.9452. 자, 그러면 0일 때 어떻게 돼요? 0.5입니다. 0.5. 따라서 자, 0.9452 빼기 0.5 해가지고 0.4452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Z값 1.6에 해당하는 면적이 0.9452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 0.9452는 평균 0 이하의 면적 0.5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자, 0에서부터 1.6까지의 면적은 0.9452 빼기 0.5 해서 0.4452가 된다.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로 구한 거하고 이제 같은 값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 따라서 지름 82mm에서 90mm 사이의 제품 수량은 자, 1000개 곱하기 자, 44.52%죠. 약 445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그 표본 평균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실내 구간에 대한 자, 기대값 공식이 자,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실내 구간 뭐라고 했습니까? 자, 표본의 분포에서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간 내에 추정된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실내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공식은 어쨌든 저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이 되는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식에서 Z값은 표본 평균의 범위, 즉 실내 구간의 면적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자,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어. 신뢰 수준. 이거는 신뢰 구간 안에 모수, 이제 모평균이 됐든 모분산이 됐든 모표준 편차 또는 모비율 이런 이제 모수가 모집단의 정보인 모수가 위치해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 연구자의 믿음을 확률로 표시한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신뢰 수준이 90%라는 거죠. 신뢰 수준이. 그러면은 자, 이 구간의 면적이요. 이 구간의 면적이 자, 0.9라는 0.9. 이거 전체가 1이잖아요. 전체가 1. 그죠? 그리고 신뢰 수준이 95% 5%라는 거는 자, 이 구간이 0.9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뢰 수준이 99%라는 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의 어떤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Z값을 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범위 구간을 정할 때 이 신뢰 수준은 보통 이제 90%, 95%, 99%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Z값은 여러분 그냥 그 암기해 두면은 좋을 거예요. 자, 90%는 신뢰 수준 90%일 때 구간의 Z값은 1.645예요. 자, 95%일 때는 1.960, 99%일 때는 2.576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예. 자, 즉, 이 뭐냐면 신뢰 구간에 대한 기대값 공식에서 각각의 Z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한 가지 하나만 한번 볼까요? 자, 신뢰 수준 90%에서의
Z값이 1.645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신뢰 수준이 90%라는 거는 양쪽으로 90%니까, 양쪽으로 90%니까, 나머지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0.05, 0.05 되겠죠. 그죠? 예? 0.05가 된다는 거는, 자, 여기 0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0.45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0.45. 자, 그래야지 이제 그 Z값 0부터 우측으로 쭉 이게 다 이제 0.5가 되겠죠. 예. 그래서 0.45 Z값이 그 0.45가 되는 45가 되는 그 면적이 0.45가 되는 Z값이 1.645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0.45, 0.45. 자, 표준 정규 분포는 Z값이 0부터 이 면적을 이제 구해 놓은 거니까 0.45가 어디쯤인가요? 0.45, 0.45. 예. 0.45 여기 이게 0.4495죠. 0.4495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0.4505. 그러니까 이 중간이 딱 0.4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Z값이 1.6에 4하고 1.64, 1.65 사이니까 1.645가 되겠죠. 1.645. 그죠? 자, 우리가 지금 그 신뢰 수준이 90%일 때, 자, 이 얘기는 결국 양쪽 꼬리 영역을 빼면은 이 중간이 90이니까 이 영역이 0.45인 45인 Z값이 1.645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95%나 99%도요. 확인을 해보면은 Z값이 1.960, 2.576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예제 25.2예요. 자, 정규 분포인 모집단의 모평균이 520.78이고 표준 편차가 86.80이에요. 자, n이 5인 표본 평균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이제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자, 일단은 뮤, 모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자,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95%의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이니까 아까 Z가 얼마라 그랬죠? 자, 95%면은 그 신뢰 수준이 95%면은 1.960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Z값이. 자, Z값이 1.960이에요. 그러면 여기 Z에다 1.960 넣고, 자, 뮤에다가 520.78, 시그마에다 86.80, n에다가 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자, 평균 520.78 플러스 마이너스 76.08이에요.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444.70부터 596.86이 그 신뢰 수준 95%의 신뢰 구간이 됩니다. 네. 자, 표본 평균 95% 신뢰 구간은 44.70부터 596.86. 이 얘기는 뭘 의미하죠? 예. 표본 평균을 갖고 추정한 모평균이 95%의 확률로 요 구간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자 25일차 자, 통계의 기본 원리
신뢰 구간에 있어서 Z값과 표본 평균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요. 이 모평균과 그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표본 평균의 그 신뢰 구간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어, 우리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모평균이나 그 모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